지주시대의 환경과 생물입니다. 각각 환경에서 그러니까 그 시대에서 어떤 환경이었고 어떤 생물이 번성했고 또 어떤 특징이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알면 되는데요. 자, 성캄브리아 시대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 다 바다 밑이에요. 그러니까 바다 속에서 대부분의 생물들이 다 살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육지 환경이 생물이 살기에 좀 적합하지 않은 환경이었기 때문에 바다에서 먼저 생물이 최초 생명체가 출현하였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바다에서 최초의 생명체 중에 광합성을 하는 남세균이라고 하는 게 생겨나요. 근데 이 광합성을 하는 이 생겨나면서 어떤 환경 변화가 생기게 되냐면 광합성이라고 하는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광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CO2 그리고 물이 있으면 여기에 빛 에너지를 흡수해서 포도당을 만들고 그리고 산소를 배출하는 과정 그리고 이제 계수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고요. 이거를 광합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광합성을 하는 남세균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대기 중에 뭐가 증가하게 되냐면 산소가 이렇게 증가하게 돼요. 그럼 바다와 대기의 산소량이 증가하는 것은 이제 바다에 산소가 많이 증가하다가 그것이 이제 대기 중으로도 배출이 되겠죠. 그럼 배출이 된 대기에서 산소들이 많이 이제 생겨나니까 산소로 호흡을 하는 생물들이 슬금슬금 육지로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다가 이제 단순히 대기의 산소의 양만 증가해서는 육지에 생물들이 살기 적합하진 않거든요. 왜냐면 강한 자외선 때문에 육지에 생물들이 나왔다가도 금방 막 이렇게 타서 죽고 이런 식으로 너무 강한 자외선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역할을 하는 오존층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오존층은 O3, 산소가 3개 결합되어 있는 게 오존층이거든요. 그러니까 대기 중에 산소 양이 증가하다 보니까 오존층도 형성이 되고 그 오존층이 자외선을 차단해 줄 뿐 아니라 대기 중에 산소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제 육지로 슬금슬금 육상 생물이 출현을 하게 되는데 육상 생물이 출현하는 시기는 성캄브리아대가 아니라 고생대예요. 고생대. 성캄브리아 때는 이제 남세균이 산소량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고생대 때 육상 생물이 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캄브리아 시대에서는 바다에 최초의 생명체 생겨났고 또 광합성을 하는 남세균이 생겼다. 그로 인해서 대기와 바다의 산소량이 증가했다. 그리고 우리 어, 성캄브리아 시대에는 화석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유일하게 발견되는 화석들이 있어요. 두 가지를 기억할 건데 하나는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하는 거고요. 스트로마톨라이트는 지금 방금 말한 남세균이 겹겹이 쌓여가지고 만든 퇴적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 화석군은 에디아카라 동물군입니다. 에디아카라 우리나라 이름이 지역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에디아카라 언덕에서 발견된 화석이다라고 해서 에디아카라 동물군이라고 하고요. 발견된 해파리, 해면 등의 다세포 생물의 화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성캄브리아 때에 아무것도 없었는 줄 알았더니 있었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스트로마톨라이트와 에디아카라 동물군 이 두 가지는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성캄브리아 때는 대체로 온난했어요. 그리고 말기에 빙하기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지각 변동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발견되는 화석 매우 적다고 앞에서 배웠고요. 네, 이제 고생대로 가면은 고생대도 대체로 온난해요. 그런데 말기에 빙하기 있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 수륙 분포는 말기에 모든 대륙이 모여서 초대륙을 형성하는데 그걸 뭐라 그러냐면 판게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림에서 보면은 고생대 중기에서는 그래도 대륙들이 이렇게 떨어져 있다가 고생대 말기에 보면은 대륙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요. 그래서 판게아가 형성이 되는데 이 판게아가 형성되는 것으로 생물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냐 하면 말기에 생물이 대멸종돼요. 왜냐면 판게아 형성이 가장 큰 원인이 돼요. 물론 빙하기나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겠지만 판게아 형성 때문에 음, 고생대 말에 어, 대멸종이 일어난다라는 거는 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 판게아 형성되는 게 왜 생물들이 대멸종이 일어나는 원인이 됩니까? 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쪽도 이제 육지가 따로 있고, 참고로 선생님 그림을 참 못 그려요. 그거 좀 참고해서 두셔요. 그래서 이제 대륙이 이렇게 떨어져 있었어요. 뭐 유령 같네요. 그런데 이 대륙이 하나로 모인 게 초대륙이라고 한다 그랬죠. 모이면서 모양이 또 달라져. 그죠? 그냥 너그러운 마음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거대한 땅덩어리를 만들어요. 그거를 판게아라고 하고요. 이 판게아가 만들어지면 보세요. 음, 이쪽이 해안이잖아요. 그쵸? 여기가 바다예요. 해안가예요.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해안가예요. 그런데 해안가에 사는 생물들이 판게아가 형성되면 다 육지 환경이 되기 때문에 여기 해안가에 살던 해양에 살던 이 환경에 살던 생물들 멸종했겠죠. 그리고 이제 육지에 살던 동물들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는 나를 먹는 천적이 한 명밖에 없었어. 한 마리, 그러니까 한 종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보도 듣도 못한 듣보잡이 날 잡아먹어. 나의 적이 됐어. 그런데 여기서뿐만 아니라 다른 육지에서도 날 잡아먹는 천적이 생겨서 천적이 많아져요. 그러면 얘 또 멸종할 가능성이 높죠. 급격하게 환경 변화가 된 것도 생물들은 살아가기가 어려워서 멸종이 될 원인이 되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많은 천적들이 생기는 것도, 그리고 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것도 다 죽을 이유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판게아가 형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생물들이 크게 한번 멸종이 일어난 거다라고 보면 돼요. 이따가 이제 뒤에서 대멸종이 한 5번 일어나는데 그 5번 일어난 대멸종 중에 가장 크게 생물들이 가장 많이 멸종한 그때가 고생대 말기, 판게아 형성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이 됩니다. 초기에는 생물의 수가 급격히 증가해요. 왜냐면 환경이 좋아졌거든요. 아까 남세균 덕분에 어, 이게 산소량도 증가하고 그러니까 생물 수가 이제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육상생물도 출현하고요. 육상생물 출현한 계기 그 이유 혹은 광합성을 하는 남세균이 생겨난 것이 우리 또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서술형으로 출제하는 학교들도 간혹 있어요. 그러면 아, 그 남세균, 광합성을 하는 남세균으로 인하여서 바다와 대기의 산소량이 증가하고 또 그 산소 농도, 대기 중의 산소 농도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오존층이 생겨나게 되고 오존층으로 인해서 자외선이 차단이 되면서 육상생물이 출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성간무리아 시대에 광합성하는 남세균이 탄생하는 것에서부터 육상생물의 출현까지를 쭉 연결해서 좀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 이 옆에도 그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바다에서는 무척추 동물, 우리 지난 시간에 외웠죠. 고생대 때는 삼엽충, 방추충, 완종류 이런 것이 바다에 사는 생물들이었고요. 그리고 어류, 최초의 어류라고 해서 갑주어 생겨났고요. 그리고 육지에서는 이제 육지로 슬금슬금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바다와 육지, 물과 땅에서 동시에 사는 양서류가 생겨나고요. 뭐 곤충도 생겨났고요. 그리고 양치식물 고사리는 가장 번성했던 식물이라고 우리 앞에서도 꼭 암기하세요라고 했던 부분에서 짚고 넘어갔죠. 자, 그 다음에 이 지금까지 말한 건 번성했던 식물과 동물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파충류나 거시식물은 출현을 해요, 후기에. 이제 출현을 하다가 다음 세대에 번성하는 아이들이 되겠죠. 그리고 양치식물이 대량으로 묻혀서 석탄층을 형성하게 된다. 뭐 이런 내용들 좀 꼼꼼하게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생대라고 하면 고생대는 어류와 양서류가 번성하였고 또 식물로는 양치식물이 번성했던 시대다라고 정리를 하시자고요. 다음 시대에 넘어가겠습니다. 중생대예요. 중생대에도 기후는 온난해요. 근데 또 하나 이 빙하기가 없거든요. 우리 앞에서 성캄브리아 때도 빙하기가 있었을 것으로 말기에 그리고 고생대 때도 말기에 빙하기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요. 심지어 여기 신생대의 후기도 빙하기, 간빙기 좀 쉬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빙하기, 간빙기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유일하게 빙하기가 없었던 시대가 중생대예요. 우리 꼭 그래서 다 빙하기가 있는데 이때만 빙하기가 없으면 그게 또 특징이 돼서 기억 이렇게 문제화가 잘 되거든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우리 중생대에 유명했던 번성했던 애들이 누구예요? 파충류잖아요. 파충류 누구요? 공룡이요, 공룡. 근데 공룡 덩치 보세요. 엄청나죠? 그 덩치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 엄청 환경이 따뜻하고 살만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온난했고요. 이 시대 중에서 가장 따뜻했던 시기가 중생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고생대 말에 형성됐던 판게아가 다시 이제 분리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 물줄기, 대서양, 인도양 이렇게 생겨나고요. 네, 뭐 로키 산맥과 안데스 산맥도 이때 형성이 된다라고 정리를 좀 꼼꼼하게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까지 공부를 하시는 게 좋죠. 그리고 그러면 그렇게 뭐 온난화였고 빙하기도 없었다면 중생대는 그러면 왜 끝나게 됐나요? 라고 한다면 운석 충돌을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고 있어요. 그랬던 흔적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운석 충돌과 화산 폭발 등을 원인으로 추정을 합니다. 우리 이전에 1학기 때 배웠던 걸로 기억을 한다면 판게아가 분리된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대륙이 그렇게 멀어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대륙과 대륙이 멀어진다. 무슨 형 경계? 발산형 경계였고요. 이렇게 대륙과 대륙이 멀어질 때 안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화산 폭발로 인해서 새로운 땅이 형성된다, 새로운 판이 형성된다 라고 발산형 경계 공부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판과 판이 멀어지는 판게아의 분리 때에는 이렇게 화산 활동이 많이 일어나겠구나 라고 하는 것도 이전에 배웠던 내용과 연결해서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 앞에서 다 배웠지만 시조새 있었고요. 그리고 중생대에 가장 이제 번성했던 식물은 거시식물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중생대도 정리합시다. 중생대는 누구의 시대요? 그렇죠. 파충류의 시대예요. 파충류의 시대이고 또 가장 번성했던 식물은 거시식물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신생대로 넘어갈게요. 신생대도 대체로 온난해요. 그렇지만 빙하기, 간빙기 있고요. 그리고 대서양, 인도양이 점점 넓어지면서 그리고 태평양은 좁아졌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신생대 말기의 모습은 현재와 가장 비슷한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인도가 올라가고 유라시아 판이 이제 내려오면서 부딪혀가지고 히말라야 산맥이 만들어지는 거. 그런 것도 그때 이제 신생일 때 일어난 일이어서 히말라야 산맥이 형성됐다. 이런 내용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포유류의 시대죠. 화폐석, 바다에서 번성한 화폐석이 유명한 신생대 대표 화석이고요. 그리고 매머드도 있었고요. 그리고 속시식물은 대표적인 식물, 번성한 대표적인 식물이고 최초의 인류, 신인류 출현했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신생대는
포유류의 시대고요. 그리고 속시식물이 번성했던 시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물의 진화 과정은요, 저희가 지금까지 배운 걸로, 공부한 걸로 그냥 정리하시면 돼요. 무척추 동물, 단세포 생물에서부터 어류, 갑주어부터 시작해서 양서류, 그 다음에 파충류, 그 다음에 조류와 포유류의 시대로 이제 진화 과정을 설명하시면 되고요. 양치식물 전에는 이제 해조류, 성칸브리아대 때 해조류, 해면류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생겨나는데 해조류가 식물을 말하는 해조류, 양치식물, 거치식물, 속치식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멸종 여기 대멸종 부분도요, 여기 이제 이 그래프와 함께 문제가 잘 나오거든요. 대멸종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생물이 한꺼번에 멸종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대멸종의 원인으로는 지구 환경의 급격한 변화, 대륙 이동에 따른 수륙 분포 및 해수면의 변화, 운석 충돌, 그리고 먼지구름 확산으로 광합성 차단, 아니면 화산 폭발로 인해서 온실기체가 증가하면서 화산재가 태양빛을 차단하고 그래서 이제 빙하기가 왔을 수 있다. 왔을 확률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대기와 해양의 산소량이 급감하면서 뭐 대멸종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복합적인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이제 이 내용은 그냥 읽어보면은 알만한 내용이라서 넘어가시고 선생님 여기 중요하다고 했던 이 지질시대 여기 생물의 변화 볼게요. 자, 지질시대 생물 변화 보면은 여기 대멸종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총 몇 회요? 5회에 걸쳐서 대멸종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여기 시대는 고생대 중기 때 이렇게 나타나고 또 후기에도 나타나고 말기에 나타나고 또 중생대의 초반에 이 부분에도 나타나고 또 중생대의 말기에도 나타나고 그런데 우리 앞에서 배웠던 짚고 넘어갔던 가장 큰 폭의 대멸종은 뭐 때문이다? 판게아 형성 때문이다. 고생대 말 때 판게아 형성 때문이다라고 아까 설명했고요. 그리고 중생대 말의 대멸종의 원인은 가장 유력한 게 뭐다? 네, 운석 충돌이 가장 유력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외에 이제 대멸종들은 뭐 빙하기나 아니면 뭐 산소가 해양에 산소가 잘 공급이 되지 않는 거나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어요. 근데 두 가지를 제일 잘 물어보니까 꼭 기억을 하자고요. 그럼 이렇게 대멸종하는 게 나쁘기만 한 것이냐, 만약 좋다면 어떤 부분이 좋냐라고 한다면, 어, 자, 급격하게 변한 지구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생물은 멸종하지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 생물은 다양한 종으로 진화하여 생물 다양성을 증가시켜요. 그래서 공룡이 멸종했지만 멸종한 이후에는 포유류의 시대가 번성하게 된 것처럼 멸종이 무조건 나쁘다라고 하는 것보다 생물 다양한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좋은 부분이 있다라는 걸 좀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이제 선생님이 잠깐 설명했던 부분으로도 이해가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여기 대륙붕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대륙이 합쳐질 때 해안선의 길이가 감소하겠죠. 해안으로 있던 부분들이 합쳐지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대륙붕이라고 하는 것은 대륙의 가장자리를 이어지는 부분, 그러니까 해안가라고 이제 쉽게 생각을 하자고요. 그러면 대륙붕의 면적이 감소하는 것으로 통해서 생물의 서식지가 감소해서 해류의 단순화, 그리고 기후가 변화가 되면서 생물이 감소하게 되겠다. 그리고 대륙이 분리될 때도 해안선의 길이가 증가하면서 생물 서식지가 증가하고 그리고 해류가 복잡하게 되면서 생물 종수가 증가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어렵지 않죠? 자, 여기까지 정리할게요.